네, 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우량한 자산운용사에 가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도 계시고 아마도 자산관리 회사나 다른 분야에서 전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가고 싶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사에 대해서는 잘 조사를 해보지 않고 자산운용사라는 회사군만 보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형 운용사라도 가보면 지금보다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니어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산운용사로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를 하고 났더니 역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그 회사를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운용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이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량한 회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포지션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회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동일한 포지션을 찾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주 이탈을 한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고 있는 투자 상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직 내부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자리라면 굳이 채용 공고가 반복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존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카페나 취업 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구직 공고가 반복적으로 올라왔는지 살펴만 봐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우량하다는 것은 설정한 펀드나 리츠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운용 보수가 많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면 회사별 펀드 설정 규모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자산운용사별로 부동산 펀드 설정액이 얼마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한 후에 해당 정보를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에 링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해서 리츠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리츠 정보 시스템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리츠의 현황이나 통계가 보기 좋게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상장 리츠의 경우에 홈페이지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사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영역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나 금융환경 같은 외부 변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에 따라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이나 리테일, 물류, 개발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사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때는 급속도로 성장하던 영역들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업무 번역 중심에 있는 코어 오피스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실물 자산들이 많은 곳이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만 사전에 확인해 본다면
어떤 회사를 가야 할지 조금이나마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하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지금 다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일 테니 들어가면 뭔가 배우는 게 있겠지라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에 갔다면 투자 상품을 설정하거나 운영했던 자신의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추후 이직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산운용사에서 투자 경험이 없는 것이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약점이 돼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채용 공고가 반복적으로 올라왔던 것인지 살피고 다음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핀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자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를 선택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을 잘 살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